자, 이번에는 동북공정 시리즈 3 김치공정입니다. 김치공정. 김치가 중화인민공화국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네. 중공의 유튜버 리즈치가 김치 만들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네티즌들이 김치 도발이다. 김치 공정이라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독자 1,400만 명을 가진 유튜버 리즈치가 시골 여자예요. 시골 처녀인데 다 자기 밭에서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소위 그 구독자들이 생겼는데 자기 밭에서 배추를 심어서 배추를 절여가지고 또 비벼서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 게시물 분류에 중국 요리법, 중국 음식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김치 만드는 걸 보고 뭐라고 나왔냐면 이 음식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본 영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김치 영상이다. 와, 중국 문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네요. 뭐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렇게 달리니까 이것을 본 한국의 네티즌이 열을 받은 거예요. 예, 발끈했어요. 이전에 동북공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해와 고구려 등을 중국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더니 또 중국의 웹툰 작가나 한복도 중국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김치를 가지고 중국 거라고 하고 발끈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달았어요. 꽃구름 홈스타일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달았어요. 내 영상 참 멋지지만 사실이 아니야. 이건 한국 네티즌입니다. 김치는 빠오차이라고 합니다.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야. 중국인이 한국 김치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니까 기쁘다. 그렇지만 중국 것이나 중국 문화는 아니야. 알겠어? 너희들 이런 태도는 정말 짜증나.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김치 싸움이 붙은 거예요. 김치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왜 또 커졌냐면 이듬해 이 리츠지가 공산주의 청년단 산하 협회 대사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김치를 중국 거라고 한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서 청년단 그 대사 자리에 올리니까 한국 네티즌은 또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더 커졌어. 중국 정법위가 김치공정 문화자부심 없는 한국인의 피해망상이다 하고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유튜버 리츠지의 김치 만들기가 한국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김치를 최초로 만든 중국인은 싸워야 한다. 이게 누가 했냐면 중국 정법위원회에서 공식 위챗 계정에다 올린 거예요. 그럼 정법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 공산당 정법위원회가 중국의 정치 법률 부분 혹은 정법기관을 영도, 지휘, 통제하는 공산당 산하의 직능 부분에 속하는 직속기관이에요. 이런 공식기관에서 한국은 김치를 한국 것, 꽃감도 한국 것, 단호도 한국 것이라고 한다. 사사건건 따지는 이유는 스스로 불신해서 생긴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으며 의심이 많아지고 온갖 피해 망상이 발생한다. 김치는 중국의 반만년 찬란한 문화 속에서 구일모처럼 하나의 터럭에 불과하다.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고 중화민족이라고 했어요. 이건 소수민족 까지 합해서 56개 민족이 들어갑니다. 이 중화민족이 수없이 최초를
만들어낸 창의성 정신을 지켜야 한다. 뭐 극히 적은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최초로 만든 거니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야, 한국에서도 반격을 시작했어요. 김치 갖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NYT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어요. 뉴욕타임즈에. 한국 김치라고. 예. 그러니까 그쪽 공산당이 들고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또 뉴욕타임즈에다 광고를 냈는데 유명한 서경덕 교수가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측에서 또 대단한 반격이 나왔어요. 랴오닝성은 만주에 있습니다. 만주는 랴오닝성, 그 다음에 진린성, 그 다음에 흑룡강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요녕성입니다. 요녕성 위성 아나운서가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만일 김치가 만찬에 나오면 초대받은 손님이 난 손님이 아닌가 하고 화를 내고 그냥 갈 수 있다. 아주 비하했어요. 김치를 갖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비자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무례하게 굴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뭘 모르면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한국은 김치 절임 기술이 부족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냉장고가 집집마다 있잖아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이 식초하고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피클이에요. 피클. 우리처럼 그걸 뭐 발효를 시키거나 발효 음식이 달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절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울 갔을 때 과일과 고깃값이 너무 비싸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김치만 먹는 거야. 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동성은 앞으로 한국 김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건 한번 새겨드릴 만해요. 우리나라 김치의 80%가 산동성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음식점에는 대부분 산동성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역사를 잘 모르고 작은 나라의 무식함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토를 단 거예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무례하게 굴면 나라가 망한다. 모르면 책을 읽어라 한 데다 또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특히 다음 얘기는 정확하게 역사 침탈, 즉 동북공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56개 민족 중에 하나가 조선족인데 우리 형제자매의 음식을 하면서 왜 독일을 어디야 돼? 조선족 거니까. 조선족은 중화민족에 속하는 소수민족이다. 고로 조선족 김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김치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최대의 포탈인 바이두를 또 김치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정합니다. 한국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 요리 가운데 하나이고 전형적인 발효식품이다. 아주 잘 평가했어요. 2013년 유네스코 비물질 유산에 김치 캐베이지로 등록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평가했어요. 2013년 한국에서 김치를 중문으로 신치라고 바꾸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한국 김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인정합니다. 한국 전통 요리라는 거 인정해요. 다만 여기서 그렇게 잘 해놓고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유교 문화의 깊은 자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되었다. 시경에 저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중국 사절은 시다 그 말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산채라고 그러는데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넘어간 것이다. 기원. 결국 그러니까 네티즌은 그냥 조선족 것이니까 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두 백과에서는 다 자기 것 맞아.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됐어. 그러나 다만 이것은 이 삼국시대는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가 아닙니다. 위초고를 얘기합니다. 네. 이 삼국시대에 넘어간 거라고 중국 방송국에서 자신 화망을 인용을 해서 작년 12월 8일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교수가 한국 김치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들렸다라고 항의했다는 것도 인민일보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네티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에서 들고 일어났고 방송국에서 얘기했고 조선족 문제가 나오고 김치 기원의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김치 한국 것이다. 인정한다. 김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인정한다. 다만 김치 기원은 중국이고 그들은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되다고 합니다. 고조선도 기자가 세웠고 고구리는 한나라 땅에서 세웠고 따라서 고조선을 말합니다. 옛조선 고구리 발해는 중공의 소수민족이다. 자, 그러므로 기원은 중국 것이다. 두 번째, 조선족의 김치다. 그리고 조선족은 중화민족 가운데 하나다. 고로 김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화민족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 중화민족이. 중화민족은 중국 경내에 있는 56개 민족의 총칭이다. 그러니까 소수민족 55개, 그 다음에 한족 다 합해서 중화민족입니다. 중화민족이라는 말은 1980년 이전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당나라 때도 없었고 한나라 때도 없었고 청나라 때 없었고 이것은 새로 만든 겁니다. 중화민족이라는 것이 새로 탄생했어요. 그 대신 이미 중화민족에는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족이 12억 2,590만 명, 91.5%를 차지합니다. 소수민족이 55개인데 1억 1,100만 명. 적지 않아요. 1억이 넘어요. 소수민족들도. 그러나 8.4%인데 면적은 50 내지 60%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을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는 생사 문제가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인 소수민족가 18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몽골 650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 외몽골 거기는 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다음 회족. 이 회족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짱, 티베트가 700만, 위구르족 840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야오족, 이족, 짱족은 백월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월남하고 관계되는데 이 짱족이 1600만 명이나 돼요. 1600만 명. 그러면 지금 요즘 뉴질랜드가 방어 1위다 어쩌고 그러는데 뉴질랜드 인구가 몇 명입니다. 300만 명, 5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민족이 여기 티베트가 700만이고 이 짱족이 1600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조선족이 180만, 83명. 카자크족이 125명. 타이족이 116만. 이렇게 해서 18개 소수민족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큰 민족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10만에서 100만까지 15개 민족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라가 있는 것만 제가 볼게요. 그게 키르기즈입니다. 18만.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비록 적습니다. 1만에서 10만 명까지 되는 15개 민족인데, 이 중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민족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어라스라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15,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만 명 인구 이하는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만은, 자, 이 러시아족을 뭐라고 했는가 해서 한번 러시아족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중화민족이 들어갑니다. 우리 조선족까지 똑같이. 카자흐스탄 민족도 중화민족이 들어갑니다. 태국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는 물론이고. 자,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러시아족은 중화민족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다. 이거 러시아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사전에 나왔습니다. 예. 제가 전에 러시아 가서 동북공정에 러시아 주제가 7개나 들어있다니까 러시아 사람들 모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다른 거 다 치우고 이것만 논의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이 바이두에 나온 러시아를 어떻게 아라스족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는 러시아인은 러시아 이민자의 후손으로 100년 동화된 나머지 겉모습, 얼굴 모양, 관습 및 습관은 러시아에 사는 러시아인과 완전히 다르다. 얼굴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흑룡 강사가 많아요. 근데 얼굴은 안 달라졌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썼어요, 여기다 보면. 그리고 차츰 스스로 중화민족의 민족적 특색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예. 이거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이걸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 이 중공에서,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의 중공, 그래서 중공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이게 통일 다민족 국가, 통일적이라는 것은 이건 관형사이기 때문에 통일 다민족 국가라고 해야 해요. 아니면 통일된 다민족 국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냥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것은 중국식을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이죠.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자, 한족은 중화민족 56개 민족 중에 하나이다. 몽골족은 중화민족 56개 민족 중에 하나다. 티베트 중화민족 56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위구르 중화민족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베트남의 후손인 월라모와 같은 쭝족은 중화민족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다. 카자흐, 코리아, 조선, 중화민족 다 중화민족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다. 타이족, 키르기즈족, 타지키스, 우즈벡, 러시아, 자, 이런 모든 민족들이 통일 다민족 국가로서 중화민족의 55개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조선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한번 보세요. 주변에 14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 나라와 해양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는 이런 소수민족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은 그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국과 앞으로 역사 분쟁을 했었을 때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지라는 것도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두에 나타낸 조선족들은 그럼 뭐냐? 2010년도에 183만 명 정도 됐는데, 자, 여기 이제 조선족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족칭, 조선족은 중화민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람과 중화민족의 조선족을 구별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동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어나 한국에서 조선족, 한글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을 말한다. 중국이 아닌 지역에 사는 조선민족 사람들은 스스로 조선족이라고 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자칭 대한민족이나 한민족이라고 부르고 북조선 사람들은 스스로 조선민족이라고 부르며 중앙아시아는 고려인들은 스스로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고려인, 북한에서는 조선인, 우리 남한에서 한국인, 그거하고 조선족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거기에 55개 소수민족의, 다시 말하면 전 중화민족의 한 가지를 얘기하는 명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울 때 애들을 데리고 등짐을 지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후손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순간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어버려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동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동포라고 해도 좋고 중공 동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포라는 말을 불러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족 김치, 바오샤이라고 합니다. 조선족 김치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예. 이렇게 나와요. 조선족 김치는 그 옷, 창고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독특한 맛을 가진 식품이다. 조선족 인민은 오랫동안 산과 강을 의지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풍부하고 다채롭다. 조선족을 대표하는 음식은 김치, 불고기, 냉면, 개국이다. 김치는 조선족 인민에게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맛의 남세 반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족인 조선족이 갖는, 조선족은 중화민족의 하나입니다. 모든 역사와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통일 다민족 국가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족이 갖고 입는 옷, 먹는 김치, 악기, 장고, 그 다음에 불고기, 냉면, 심지어 개고기 요리까지도 모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음식이 되고 문화가 되고 악기가 되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새로 세운 중화민족, 통일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음모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사는 동포를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반달은 중국인민공화국 민요다. 왜냐? 조선족 노래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 국민이 즐겨 부르는 푸른 하늘 나서 하얀 쪽배, 이 노래가 이게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중국의 북경 텔레비에서 BTV에서 그 노래를 우리 같으면 뭐 노래자랑 같은 거 노래를 부른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녀 혼성으로 반달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반달이를 불렀는데 그 작사 작곡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조선족 민가 이렇게 민요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조선족 민요니까 우리 걸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죠. 반달은 이렇게 된 게 조선족은 아까 55개 중화민족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반달은 당연히 중화민족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굉장히 또 발끈했어요. 그 텔레비를 보면서 이것은 윤구경 선생이 1924년 작곡한 대한민국 동요입니다. 조선족 민요로 둔갑시키지 마세요. 뭐 쫙 따랐어요. 양심 없는 중국인들 그 노래는 한국 거야 그러고 뭐 야단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눈알 깜짝하지 않습니다. 보통에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 것도 그러고 태국 것도 그러고 카자흐스탄 것도 그러고 몽골 것도 그러고 징기스칸 지금 중국 사람입니다. 영계소문 중국 사람입니다. 주몽 중국 사람입니다. 을지민득 장군 중국 사람이에요. 이제 당당합니다. 벌써 동북공정이 끝났으니까. 더 황당한 일도 일어났어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최대 스포츠 포털인 신화닷컴에서 그냥 포털입니다. 스포츠닷컴 아니고 포털인 신화닷컴에서 손흥민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딱 보니까 손흥민 선은 손오공 우선이야. 이건 장난이에요. 장난인데 어떤 사람은 족보를 따져봤더니 산동 반도에 있는 손씨의 후손이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걸 보고 하다 손북공정이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 이건 우리 네티즌들이 쓴 거예요. 점점 중화사상 정도가 심해지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조금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뭔가 자기 거라고 한다 그러면 공정을 붙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손흥민은 중국, 이건 이제 스포츠 코리아에서 나온 겁니다. 손흥민은 중국인, 손오공의 후에 황당한 중국, 이제는 손북공정까지?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손북공정.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동북공정의 피해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고 동북공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센이라는 그 스포츠 우리 채널이죠. 거기도 보면 손북공정. 황당한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짜를 만드는 것은 중국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드는 거 아시죠? 예. 계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짜 오징어도 있어요. 오징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더니 삶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징어를. 그래서 이걸 갖다 보여주니까 네티즌들이 야 사기다. 이거 뭐 영상 만든 거다. 가짜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유튜브가 올렸는데 거기서도 이러니까 이렇게 그냥 국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코로나19 가짜 백신도 만들었어요. 예. 중국은 뭐든지 자기가 얘기해서 가짜도 만들 수 있고 또 우깁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우기에 돈도 벌어요. 예. 그냥 식염수만 넣어가지고 가짜 물백신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무려 80명이 걸려들었어요. 80명이나.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해외 판매도 시도했어. 이 가짜를 가지고. 이게 바로 중국이에요. 가짜를 외국에 수출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봤자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가짜로 이웃나라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은밀히 팔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끝나고 그 사실을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방크에서 만든 역사 왜곡 바로잡기 포스터입니다. SAT, 미국의 수능 시험 하는 역사 교과서죠. AP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동해 표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동해 표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고대 한국이라는 게 중국의 영토라고 한 점은 틀리다. 고쳐라. 라고 해서 포스터를 해가지고 각 세계 각국에 보낸 게 바로 방크에서 한 겁니다. 방크가 저한테 보낸 리스트입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가 잡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는데 선생님이 좀 봐주십시오. 좀 같이 좀 반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만리장성부터 시작해서 발해 중국 명칭부터 시작해서 SAT 그 교과서 해외 유명 사전에 한국사 왜곡 동북공정 범세계화 자 이거
사실은 이제 방크에 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죠. 방크에서는 진짜 민간단체인데 정말 열심히 해요. 실제로 아까 SAT 같은 것은 효과를 봤어요. 근데 우리 학술적으로나 국가에서 자료를 주어서 그런 걸 바로 잡도록 해주는 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SAT나 이런 것들이 정말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음모가 여기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아주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